안녕하세요. 인터넷 마케팅 챕터 4 인터넷 소비자 행동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전통적 마케팅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소비자들은 의사 결정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인터넷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전통적 마케팅에서도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학습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켓 스페이스, 고객 욕구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소비자의 욕구를 먼저 읽어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인터넷 마케터는 전통적인 소비자 행동 모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마케터가 구매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구매 각 단계를 규명하게 된다면 각 단계별 마케팅 전략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구매와 판매 구조 프로세스, 절차죠. 프로세스라는 것은 기본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마케팅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먼저 고객을 이해를 해야 고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아주 상식적이고 꼭 마케팅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원칙은 무엇이라고요? 고객을 이해해야 고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고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너레이션 Z세대를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화두를 꺼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 온라인 대화가 더 편리하고 인터넷 스타를 동경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했던 세대, 이 세대를 이해하면 우리가 인터넷 마케팅의 중요한 고객이 되는 Z세대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과의 소통에서 마케팅 전략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안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강생 여러분들은 무슨 세대이신지요? Z세대이십니까? 자, Z세대이신가요? 제너레이션 Z이신가요? 자, 이 세대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것이 편하고, 유튜브 스타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은 텍스트보다는 영상 베이스의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게 편하고, 또 새롭고 재미있는 게 나왔는데 또래 집단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수동적인 정보 수집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정보를 발굴해내는, 찾아오는, 확인해오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TV를 볼 때 동시에 웹서핑을 같이 한다. 요즘에 이런 특성은 꼭 Z세대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X세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집중 시간이 매우 짧고 잘 읽지 않거나 속독을 해버린다. 환경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매우 현실적이다.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다. 브랜드에 대해서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요. 글보다는 영상을 선호하고 글은 영상을 보조하는 역할로 생각한다. 콘텐츠 소비 플랫폼은 모바일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 Z세대,
제너레이션 Z에 대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대상들을 놓고 과연 어떤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인터넷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소비자 구매 결정 모델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보통 6단계로 얘기하는데 5단계 또는 6단계로 얘기하는데요. 자, 처음에는 문제 또는 필요를 인식합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가? 내가 이게 없구나. 내가 문구가 필요하구나. 내가 옷이 필요하구나. 내가 신발이 필요하구나. 내가 어떤 특정 아이템이 필요하구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탐색합니다. 자,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바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노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기능을 가진 노트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죠. 정보를 탐색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탐색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고를 만한 대상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가지고 대안을 평가를 하죠. 분석을 합니다. 어떤 게 더 싼지,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인지 또는 어떤 브랜드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안을 평가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구매 결정을 합니다. 나는 5가지 중에 3번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얼마인데 나는 이 가격을 당장 지불해야 되겠다. 또는 지금은 아직은 돈이 없으니 한 달 뒤에 월급을 받고 나서 구매를 하는 게 좋겠다. 구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구매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나서는요. 그리고 구매를 하죠.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자,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고 경험을 하죠. 막상 써보니까 좋다, 안 좋다, 이 부분은 좋다, 이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으나 좋지 않은 점이 있었다. 그러나 제품 자체는 좋지만 막상 이걸 쓰는 과정에서 내가 불편한 경험에 요인들이 발생이 됐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경험한 후에는 평가를 하죠. 이 제품은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됐다. 이 구매는 좋았다. 또는 좋지 않았다.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다. 또는 다음에 또 하고 싶다. 또는 다음에 내가 다시 하기에는 그 주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아는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겠다. 또는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겠다. 이런 구매 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도 비슷해요. 자,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의 평가, 구매 의사 결정 및 구매, 그리고 구매 후 행동. 이렇게 5가지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이 있는데요. 또는 6가지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이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인식. 조금 더 이론적이고 학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인식이란 구매자가 문제 또는 욕구를 인식함으로써 시작되고요. 자신의 실제 상태 그리고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좋게 생각하는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있네.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간극이 있구나.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되겠다. 서비스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내적 자극은 정상적인 욕구가 있고, 그다음 외적 자극은 외부에서 어떤 권유를 받았다. 또는 어떤 친구가 뭘 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도 자극이 돼서 나도 그게 갖고 싶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외부의 자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욕구에는 소비자들이 제품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효용이나 혜택을 구하는지에 따라서 실용적인 욕구와 감성적인 욕구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실용적인 욕구와 감성적인 욕구로 나뉜다. 어떤 거죠?
실용적인 욕구라는 것은 펑셔널하고 감성적인 욕구라는 것은 심볼릭합니다. 다시 실용적인 욕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정말 펜이 필요해. 빨간 펜이 필요해. 또는 만년필이 필요해.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 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감성적인 욕구는요. 나는 충분히 쓸 수 있는 펜들은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멋들어진 펜이 필요해. 조금 더 멋들어진 노트가 필요해. 이런 것들이 바로 감성적인 욕구가 되겠죠. 그게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러나 조금 더 뭔가 드러내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너무 개인적으로 갖고 싶다든지 하는 다소 감성적이면서 충동적일 수 있는 또는 정서적인 욕구가 강한 거죠. 그게 없으면 한 끼를 넘기기 어려워서 배고프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돼 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음식, 이 정도의 식당에서 내가 뭘 먹어야 돼 라는 것 같은 감성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정보 탐색을 합니다. 정보 탐색. 자, 욕구가 발생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욕구 발생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한 정보 탐색의 단계인데 이것은 높아진 주의력이 조금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인 정보 탐색의 단계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기사를 읽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컴퓨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보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내적인 탐색, internal search 또는 외적인 탐색, external search 요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PC나 노트북, 신문, 라디오, 서적, 잡지, 스마트패드 이런 것을 가지고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어떤 게 더 필요한가 라는 걸 봤을 때 필수 매체는 스마트폰 83%, 그 다음에 TV 수상기는 96% 보편적인 매체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파 TV를 시청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아직까지도 우리한테는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 나오는 포털에 있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간접적인 저희가 광고 노출을 받으면서 인식을 하게 되죠. 또 TV 시청 중에는 타 매체 동시 이용한다라는 응답이 많이 있었고요. 라디오 이용, 스마트폰 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보의 탐색에 있어서 어떤 매체가 중요하거나 의미 있거나 실제로 현재 세계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안의 평가입니다. 대안. 내가 무엇을 고를 것인가. 다른 표현으로 선택의 보기를 달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효익, benefit, 효용, utility. 그 전에 효율이라는 말, efficiency라는 말도 썼었죠. 자, 효율로 따지자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비용이 어떠냐. 가성비가 좋다. 그러면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낮아서 참 이거는 효율이 높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efficiency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구매 결정. 자, 구매 결정은 purchase decision. purchase, 구매를 decision, 결정한다.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소비자들은 구매 대안들을 비교 평가한 후에
특정 상표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구매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방식이 있죠.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특정 상품을 카트 담기를 하고 카트를 담은 후에 과연 이것을 결정할 것인가, 즉 구매할 것인가, 지금 지불할 것인가, 또는 일주일 지켜본 뒤에 구매할 것인가, 또는 한 달 이상 지켜보다가 포기하게 될 것인가, 구매 결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 들어갔다가 그 카트에서 내가 고르고 결제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 우리 경험 많이 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매 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물리적 시장에서는 하이터치가 뭐 높은 데를 터치한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터치한다. 어떻게? 높게, 깊게, 깊은 감동을 준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사이버 시장은, 인터넷 시장은, 인터넷 마켓에서는 하이테크를 강조합니다. 왜 하이테크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이테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과 툴과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보다가 내가 관심 있었던 광고나 링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자주 제공하게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걸 정신없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인터넷 쇼핑을 하고 나서 소비자의 불평 행동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구매 후 관리인데, 구매 후 불만족을 관리하는 것은, 자, 12세 이상 41.9%가 인터넷 쇼핑이 불편하다 라고 답변을 한 게 2016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럼 무엇이 불편한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품이 문제가 있다 라기보다는 배달이 지연된다, 너무 늦게 들어온다, 23.2%, 환불이 어렵다, 막상 구매 결정을 해서 물건을 받았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 또는 중간에 내 마음이 바뀌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꿔야 되는 상황.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를 돌려드릴 테니 돈을 돌려주세요, 환불을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환불이 생각보다 어렵더라, 이런 불만이 10.6%. 그리고 이거는 공급자의 명백한 실수죠. 다른 물품이 배달이 됐다, 9.5%. 뭐 내가 색상을 잘못 봐서 다른 물건이 왔을 수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업무상 착오로 내가 주문하지 않은 다른 물건이 주문이 됐고 내가 주문했던 거는 오지 않았더라, 이런 다른 물품 배달했던 그런 불편이 9.5%. 자, 기대 불일치 이론에서는 기대, expectancy와 지각된 성과, 이렇게 인지된 성과, performance, 이런 것의 차이, 기대가 불일치됐어. 나는 이 온라인에서 봤을 때는 이 물건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막상 받아보니 이거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고 그래서 내 기대와 현실은 일치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어떤 게 나타난다? 불만이 나타나고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인터넷 구매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좀 있어요. 자, 그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남성이고 많은 교육을 받았다. 이거는 1995년 연구 또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에서의 문제는 대부분 거래상의 문제이고 신용카드 결제 문제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속도가 느리다. 인터넷 쇼핑을 향상하려면 인터넷 항해, 인터넷 서핑에 대한 기능을 향상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과
물리적 소매 간의 상관성이 있다 또는 같이 방문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 쇼핑에 있어서 인터넷 구매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 결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실상은 어떨까요? 예, 실상은 이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변화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원래 쇼핑은 남성보다 여성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남성은 쇼핑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또 남성의 쇼핑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남성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품목들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의 씀씀이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절대량을 봤을 때 여성의 쇼핑에 비해서 남성들의 쇼핑이 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연구했던 그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 다소 이 테크닉이라는 인터넷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조사의 오류, 가설의 오류, 방향의 오류에 좀 빠진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인터넷 구전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4 인터넷 소비자 행동에 의해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